만약 당신에게 어느 날 암 선고가 내려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만 있어봐.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그럼 나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가만 있어봐. 그럼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남편 어떡하지? 아, 머리 아파. 자, 부모님도 그렇지만 어느 날 또 덜컥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식들도 너무나 놀라죠.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아, 그러면 어머니 병수발 내가 하게 되면 우리 애는 누가 챙겨? 그리고 내일 어떡해? 암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온 가족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웰컴 투 시원! 수술대 있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얼마나 사실 무서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 폐, 간, 뭐 심장,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여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더라고요. 폐암 그때만 해도 말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직장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갑상선에서 이제 유방암으로 전이가 되셨고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내가 만약에 암이 걸리거나 내가 아프면 난 무조건 요양원 보내. 엄마 요양원에 가야지. 이러면 나 죽었다 또 벌떡 일어났던. 그 말씀 하시면 되게 서운해요.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어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자식이 될 수 있을까? 가족들마저도 외면을 해버린다면 정말 환자는 나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암에 대처하는 시월드와 며느리의 자세 지금 시작합니다. 오프닝만 해도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 아니라 가슴이 저절로 탁 떨어져요. 나 진짜 깜짝 아니, 놀랐어. 그래, 선생님, 그 광고 찍을 때 그렇게 밝게 하시더니. 아니 근데 지금 딱 그러니까 정말 금방 어떡하지? 어떻게 되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러고 굉장히 뭐 이렇게 정말 삼이자 언니 말대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줄 끊어주면 툭 떨어지면 이럴까?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사실 아까 그 어떡하지 하는 것처럼 너무나 슬픈 거예요. 병들고 아픈 내 몸 때문에 서러운데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걸린 이 암을 자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또 부담이라고. 너무나 얘네가 이걸로 나를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그러니까. 어떡하나. 한켠은 또 그렇다고 나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정말 두 번 걱정이. 서러워서 울게 네. 된다고 하는데 삼자 씨도 사실은 조금 편찮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게 급성심근경색으로 그거를 갖다 내가 어떻게 느꼈냐 하면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움직여야 돼요. 심장에 가는 동맥이 3개나 딱 맥혀가지고 혈액을 공급을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널브러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일곱만 마늘만 그래갖고 실려갔거든요. 실려갔는데 30분 안에 이거 해야지 이 심장이 그 세포가 파괴가 안 되지. 나는 이미 30분을 좀 지났을 때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우리 가족이 없었을 그때 없었죠. 예. 큰애들은 미국에 다 있었고 나 이제 죽은 사람을 보겠구나 하고 남편이 이렇게 딱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나는 살아야겠다는 것 때문에 눈을 이렇게 떠서 딱 마주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다가 딱 눈하고 마주치니까 울더라고. 그거 막 소명을 하고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큰 고비 넘기셨. 그러니까요. 양택조 씨도 사실 그러니까요. 편찮으셨을 당시 많이 힘드셨을 기억하고 텐데. 싶지도 않아요. 나는 간 이식을 해야 된다고 3개월 선고를 딱 받았는데 제일 먼저 내 간을 주겠다고 나선 게 그 막내딸이에요. 그런데 딸은 딸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또 저기 사위 장서방이 또 자기가 주겠다고. 장현성 씨. 그 유명한 타렌트. 장서방이 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장남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나서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우리 아들 걸 받았어. 아니, 진짜 여러분이 막 너무 뭐 이렇게 사실 행복한 얘기, 마음 아프면 행복한 얘기인데 수술 받을 때 받는 것보다 여러모로 심경이 되게 아들 거를 복잡하셨겠어요. 받으니까. 내가 수술실 들어갈 때 이게 딱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그 수술대에 있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얼마나 사실 무서워. 그러나 나는 죽을까봐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생짜로 그걸 그 수술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내가 참 그때 그 생각하면 그런 그 말을 못 듣죠. 근데 지금 양택재 씨는 굉장히 그 행복하고 쇼 잘 둔 거예요. 우리 후배 타렌트 있어요. 똑같은 그 이렇게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엄마가 안 시켜서 저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어머나. 그게 다 주지 않아. 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때 원망을 좀 했지만 남의 얘기지만 원망했지만 저렇게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어렵다. 아니야. 예.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자식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그렇죠. 큰일이거든요. 이선진 씨도 부모님 다 편찮으셨어요. 그렇죠? 네, 저는 암 선고 받으신 거예요. 예, 결혼하고 한 6개월 동안 그 양가 부모님 네 분이 다 수술을 하셨어요. 어머나. 근데 그게 뭐 다 암은 아니셨고 두 분은 암이셨고 이제 두 분은 뭐 수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버님 수술하셨을 때는 아 그래 뭐 액땜하려고 그러나 보다 뭐 다 좋은 일 왜냐면 초기에 잘 발견하셔가지고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아 다행이다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엄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분씩 계속 병원을 가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뭐지? 뭐 우리가 뭘 굉장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자식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는 결혼을 잘못해서 집에 별로 안 좋게 한다는 정말 나와. 절대 안 나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가? 둘이서 멀뚱멀뚱 눈을 쳐다보고 우리 둘이 결혼을 잘못했나? 정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믿게 된다니까. 네. 하도 그러면은 왜냐면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맞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 네.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네,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정기 검진하시고 치료 받으시고. 그런데 꼭 초치는 말 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어요. 네. 저희 아버님은요, 사실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냉수 마찰을, 그러니까, 여든 되셨을 때도 이렇게 냉수 마찰을 하실 정도고, 딱,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병원을 이렇게 갔다가, 그냥 검진을 받으셨다가 직장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전혀 모르시고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 선고를 받으시고, 그러니까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회복도 굉장히 빠르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게 생각보다 확 꺾이시죠. 네 식사를 못 하시기 시작하시더니 그더니 정말 너무나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지금 조각경 씨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네요. 지금 지난주에 갑자기 네,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제가 아이를 못 가져요. 그래서 애가 없는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일도 할 수 있었고 다닐 수 있을 때 다니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정말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말 1시간 반씩, 2시간씩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고 계속 소화제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병원에를 혼자서 이렇게 갔다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면 건강해야 된다. 이게 항상 원칙이신 분이라서 병원에 갔다 오셨더니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야, 네가 병원에 좀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편이 갔다 오더니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이 오는데 못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밖에 나갔어요. 이제 아파트 문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래도 어머니 좀 위험하신 것 같아서 바로 CT를 찍으러 갔는데 폐암 그때만 해도 말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3기 B셨더라고요. 근데 3기 B는 거의 수술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미 임파선으로 전이가 다 된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할 정도 그랬는데 사실은 2달 전에 정기 검진을 하셨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놓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보셨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셨다 그래서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 하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막 좋은 수술을 잘하시는 분 선생님 막 잡아주시고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미안해 하세요 저희한테. 근데 그래서 모시고 병원에 갔죠. 근데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막 너무 걱정해가지고. 지금은 어떠신 거예요? 건강이 근데 좀? 그래서 결국은 항암 3차까지 하시고 다행히 사이즈가 좀 줄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피를 계속 투석하는 것 같이 계속 하루에 2번씩 피를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렇게 난다 묽어진 다음에 수술을 다행히 잘 하시고 경과도 좋다 그랬는데 그래도 워낙 열고 보니까 전이가 많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 표적 치료를 한다고 방사선 치료를 28번을 네. 매일 가서 하시더라고요. 주말만 빼고 매일 28번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즘은 별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더니 한 10번 딱 넘어가시고 난 다음부터 음식을 못 드시기 시작하더니 이 기도가 다 헌다고 하더라고요. 식도가. 그래서 항암 치료 그렇게 하시고 수술하실 때까지 살이 전혀 안 빠지던 분이 방사선 치료하시면서 10kg 이상이 빠지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태원 씨도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네,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둘이 한 5kg 이상씩 아니, 그럴 빠졌어요. 수밖에 근데 없죠. 지금 이렇게 됐어. 네. 분들도 다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오늘 뭐 나온 것만 해도 계속 뭐 대장암부터 폐암 예. 지금 암 종류만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예. 오늘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또 궁금한 일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많겠죠. 예, 도움 주실 전문가 두 분. 양의학의 명승건 박사님, 그리고 한의학의 이승영 원장님 네. 저희가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박사님 지금 중간에 못 봤다는데 그게 그럴 수 있나요? 뭐 죄송하다고 할 정도로. 의사도 신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잠깐 있으시겠 못 실수로.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의사가 신은 아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우, 그런 일이 있을 속상하다. 수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흔한 경우는 그렇게 놓치는 경우는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냐면 폐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절이라고 그래서 작은 혹을 예를 들어서 5mm나 1cm 사이의 혹들이 이제 보통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양에 따라서 약간 그냥 염증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게 진짜 악성 암일 수도 있는데 당장 모양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 3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관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향후 그런 과정들이 없어갖고 간혹 커져서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 네.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이거 다시 한번 검사하시라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 간호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그거를 깜빡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런 놓치시더라고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잘못 오진한다기보다는 그런 네. 쪽 확률이 있고요. 물론 오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마음에 좀 위로가 되시라고 드린 말씀을 듣고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면요. 2-3달 전에 발견했다고 해도 3기 B는 3기 B거든요. 그게 큰 차이가 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암 선고를 받은 그 환자분들이 어떻게 절박함을 호소하는지. 저는 사실 이제 선고받은 분이 모시지는 않아요. 이제 치료를 해보시다가 네. 이제 문제가 이제 병원에서는 잘 해결 안 되는 문제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느끼는 그 답답함은 뭐냐면 암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억압감이 많이 생기셔서 우왕좌왕 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 물어보시는 게 뭐가 좋냐? 뭐 먹냐? 이런 게 좋다던데 이렇게 떠도는 것만 위해서 그거 대답하는데 제가 많이 저기를 하시고 또 저한테 미안하지만 물어본다면서 뭡니까? 그럼 되게 이겁니다. 암에는 한약 먹으면 안 된다는데 간 나빠진다는데 왜 오셨지? 그러면 제가 속으로 또 시작이다 생각하고 또 이제 왜 드셔야 되고 어느 때 좋은지를 또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상식적인 면을 가르쳐 드리는데 많이 이렇게 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 그게 좀 안타깝죠. 우왕좌왕 하는 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고 맞아요. 사실 시간이 좀 그렇죠.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신 부분. 근데 영승건 박사님 어떻게 또 알려드리는 입장이니까 사실 선고를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이 우리가 이제 그런 질병을 선고를 받았을 때 이 보통 과정, 이별의 과정도 이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런 5가지 반응을 보통 겪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따라서. 아무튼 달라진 거는 옛날 제가 10년 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암은 좀 많이 흔한 거다 이런 인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이 있어서 암을 진단받는 경우보다는 검진센터에 가서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진해서 초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잘 된 겁니다.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리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불안이나 그다음에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한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선생님들이 그 전만 해도 당신 암입니다. 본인 앞에 두고 이렇게 냉철하게 얘기 안 해요. 맞습니다. 가족들 오라 그래서 가족들한테 저 스리 쿠션으로 이렇게 때리지. 굉장히 지금 냉철하게 생기신 분이 더 그렇게 앞에다 대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듣는 환자는 쇠망치로 땅 하고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암 환자 가족분들과 암 환자분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 암 환자 본인한테 직접 선고를 내려주기를 원해요. 저도 요즘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네. 그런데 만약에 가족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때까지도. 왜냐면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족은 괜히 얘기하면 충격받아서 더 수명이 짧아질 것이다.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정신적인 충격이 네. 올까봐. 잠시 후 수술비하고 입원비해서 400만 원, 800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친정 가 있고 혹은 병원에 가 있고 한 5kg 상씩 빠졌어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기 전에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계시고 처음 다른 사람이 하나 끼었으니까 이게 다 달라졌죠. 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암이라면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글쎄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히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노인 장기 요양이 잘 돼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찮으시고 아프신데 그 옆에 누가 있겠어요. 자식들 노리고 또 그게 의무고. 왜냐면 젊었을 때 도움도 많이 받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금전적인 걸로 계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 가정도 챙겨야 되고 그래야 돼서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그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그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을 모시게 되면 그 경제적인 부담만 허용이 된다면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편해지지 않을까. 요양원이나 맡겨놓으시면 찾아뵙기도 힘들고 얼굴 보고 얘기 몇 마디 하는 게 더 어머니한테도 좋으실 것 같고 수술도 많고 또 깨끗하게 더 잘 돼 있고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렇게 아프신 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투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들이 이렇게 간병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늘 나옵니다.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시면 아픈 부모님은 자식이 꼭 모셔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시설 있고 전문 좋은 분이 있는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난지 그 입장도 사실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개인의 입장이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요양원에 보내는 게 꼭 우리가 불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인식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또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요. 저희가 그 입장을 우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모셔야 된다. 자식이 모셔야 된다. 며느리 월드 쪽에서도 세 분 정도 계시고. 아니 긴 병에 어머님들은 효자 없어. 예? 긴 병에 효자 없지.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주신 네. 분이 계세요. 예, 홍원빈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익은 빨강 원빈 홍원빈입니다.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아프셨던 건가요? 아버지가 2001년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까 양택조 선생님 아버님도 이제 폐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폐암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하셔갖고 연세 다들 70... 건강하셨어요. 네,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네. 건강한 분들이 오히려 더 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여기가 지옥인 것 같아요.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정신이 오셨을 때는 한 번씩 여기가 지옥인 것 같다라는 말씀하실 때 사실. 너무 가슴 아팠고 그 약해지신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니 근데 폐암 선고를 받고 나서 부모님과 살림을 합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바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건 도리도 도리지만 의리가 있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아버지를 이제 폐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모셨고 또 결혼을 한 상태였었나요? 그죠. 결혼하고 4개월. 신혼인데. 그럼 아내하고도 얘기를 잘 했었군요. 제가 지금도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슴속으로 가지고 있지만 저희 처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홍원빈 씨가 좀
아프거나 하면 자식들이 집에서 부양하기를 원하나요? 나는 이제 했다.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참 제가 자식의 입장일 때는 모셔야 된다. 부모를 모시고 싶었지만 지금 이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커갖고 제가 아플 때 저랑 같이 살아주기 저는 원치 않아요. 부담을 주기 싫으신 거죠. 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 네, 이게 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몇천 년부터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 말씀 저희 시어머니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말씀 하시면 되게 서운해요, 솔직히. 아니 최영환 씨 네. 지금 뭐 김병희 뭐 효자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머님이 투병한 기간이 얼마나 저희 엄마가 95년도에 처음 유방암 선고를 받으시고요. 그 후에 갑상선암. 근데 이제 검사 결과를 해보니까 사실은 갑상선암, 그러니까 수질암으로 먼저 암이 생기셨던 건데 그 발견을 뒤늦게 하셔가지고 원래 갑상선에서 이제 유방암으로 전이가 되셨고 그 후에 폐, 간, 뭐 심장, 뇌, 다 뼈, 이렇게 다 이렇게 전이가 되셔서 17년 동안 투병 생활 하시다가 지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7년이요? 17년을 사셨다고. 그러면 네. 17년을 최영환 씨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간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본 입장이면 아니야 그래도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라고 표를 던진 게 아니라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 암이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독하고 나쁜 녀석이잖아요. 환자 자체도 너무 힘이 들고 무섭고 겁이 나는데 가족들마저도 외면을 해버린다면 정말 환자는 나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저희 가족들끼리 얘기를 해보건데 엄마 환자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의지도 굉장히 강하셨지만 가족들의 힘이 정말 좀 엄청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두려움에 외로움에 병도 힘든데 그러고 계실 때 가족들이 옆에서 진지하게 이제 힘이 돼주는 거죠. 엄마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한테 힘이 되는 존재고 엄마가 없으면 엄마의 부재가 얼마나 그 자리가 큰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느낄 수 있게끔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주고 해서 엄마가 더 살려는 의지가 더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저 참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나도 이제 우리 친정어머님이 12년을 중풍으로 쓰러져서 아프셨는데 우리가 6남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말 안타깝고 집에서 하지. 근데 이제 10년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병 가는 날이 돌아와. 근데 그때 되니까 이제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전날부터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우리 또 친정어머님은 그냥 중풍으로 쓰러지신 건 아니라 의부증이 있으셔. 아버님을 의심하는 거. 원체 부부의가 좋으셨기 때문에 이리 친정에 가면 일단 방문을 다 먹고 나면 장가야 돼. 율세 자물쇠도 이만한 거. 그러니까 간호하는 사람 아버님 어머님이 셋이 나가질 못해. 그러니까 이만한 변기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아버님이 바람 피러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병이 걸리셔가지고 하루 저녁에 이게 자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냥 감옥살이 같으니까 뭐 저렇게 정말 모셔야 되는데 정말 힘들구나. 부모가 안타까워야 되는데 나중에는 귀찮은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요양원에서 편안히 모시고 가서 이렇게 면회나 하고 이렇게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자식이 모셔야 된다고 저는 손을 들었는데요. 그게 자식이 잘 모셔서가 아니고 요양원에 아주 이제 가까운 분이 거기 계셔서 제가 문병을 갔는데 시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그리워해요. 너무 사람을 그리워하시고 이렇게 뵙고서 나오는데 왜 애기 떼어놓고 나올 때 정말 그 애기가 막 엄마 찾아서 막 이러잖아요. 그 눈빛으로 보시는데 저렇게 돌아가시 전까지 사람을 막 그리워하면서 하시려면 조금 불편해도 자식이 이렇게 의식이 있고 이러시면은 모시는 게 낫지 자식이 요즘엔 않을까. 한 명만 나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지 아버님 약 그러니까요. 병원비라도 되는데 자꾸 환경은 변해가고. 요양원에 간 사람을 또 우리는 무조건 매도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의사 입장에서요, 예. 좀 분류를 약간 제가 해드려 보면, 중풍 같은 병은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떨어지시는 면이 많잖아요. 가족도 좀 못 알아보거나 상황 판단이 안 되시면 굉장히 이제 가정하고 지내기 고통스러운 면이 많은데, 암은 웬만하면은 자기 정신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 사회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의욕을 받는 게 훨씬 투병에 유리하고 치병률도 높다고 나오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는
암 환자끼리 모여서 입원하고 있지 마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외국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보통 뭐 좀 케어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말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가족하고 있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솔직히요, 전 여러분의 의견을 다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는 이미 다 겪어왔던 과정이라서 사실 제 데뷔 연도에서 이제 연차가 22년 차인데 제 22년 연차가 아버님 투병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가 제일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는데 사실 즐거운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병원은 완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80이 다 되셔서 사실 암을 4번 수술하셨어요. 어머나. 예. 그러니까 이게 끈질기게 이게 뭐 여기 뭐 선생님 계시지만 암은 완쾌란 단어가 사실 없다고 하더군요. 예, 그냥 그 유지하고 그냥 관리하는 거지. 근데 아버님이 아이러니하게도 5년 기준마다 꼭 암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뭐 전이가 페루 되시고 페루 2번 오셨구나. 페루 2번 오시고 이제 심장까지 오시고 이랬는데 그런데 사실 암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이제 경제적인 거.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간병인이 누가 되느냐에 대한 이런 이거 와요. 그리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이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오면요. 사실 이거 누구도 이게 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져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경제적인 활동을 제가 해서 서포트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야, 한석아, 아버님 돌아가시면 나 혼자 남을 텐데 내가 만약에 암이 걸리거나 내가 아프면 난 무조건 요양원 보내.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반물 던졌어요. 엄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뭐 무슨 요양원이 내가 알아서 못 쓰게. 시끄러. 이랬더니 너랑 같이 살면 오는 뭐 부담 그리고 너의 가족들. 사실은 예전에는 결혼 전에는 저 혼자 있을 때는요. 어머님 분명 난 너랑 산다. 맨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다 보니까 네 자식들, 네 마누라한테 주는 이 부담감이 싫어. 이렇게 딱 잘라주시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머님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나 역시도 생각을 해보니 그게 나쁘지만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뿐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여기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효녀가 진짜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뭐 길게는 제가 뭐 병간호를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열을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4분을 돌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모셨었지만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면, 이 기간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내가 과연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자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길어져서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엄마를 원망하게 되고 우리 엄마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게 더 괴로울 것 같아, 서로. 그래서 그런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기 전에 혹은 서로 미워하기 전에 좀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계시고 대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효율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면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또 벌어야 부모님의 건강을 또 챙겨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근데 이게 들더라고요. 저도 아버님은 참 길게 아프셨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요양원에 모시는 거나 집에 모시는 거나 원망은 해요. 근데 순간순간 원망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쭉 원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고 나를 존재하게 만든 어떤 매개체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원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훅훅 원망이 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뭐 순간적인 감정이지 원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집에 아마. 있으면은 네. 어쨌든 혼자 많이 그게 아니라 힘들죠. 가족들도 힘들어요. 간병하는 친구들 말고도 무조건 더 어디든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저희랑 같이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있고 안 있고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가끔 혼자 생각을 해봐요. 저희 아빠는 사실 되게 오래 앓으셨는데 요양원에 계셨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사실 저희 집에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이런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과의 어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홍성원 씨가 워낙 효자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굉장히 효자고 아빠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때로는 짜증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홍성암 씨한테 맨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응급실을 막 가야 하고 가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님 놀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게 반복이 그러니까 몇 번 아니지만 그렇게 됐었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딱 그러고 났을 때 이렇게 되게 이렇게 혼자 숨어서 딱 이렇게 우는데 되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그것도 맞지만 딸과 아들의 차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빠를 모실 수 그렇게 오랜 기간 아팠지만 나는 모실 수 없었지만 시아버님은 내가 좋건 안 좋건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거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어쨌든 근데 그게 어떤 쉬운 거는 아니지만 뭐 저희야 여자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네. 근데 이제 병간호라는 것이 뭐 잠깐이라는 건 정말 우러나서 정말 그렇지만 이게 1년 지나 2년, 10년이 돼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왜 요양을 원하냐면 이 자식들의 입장이 어떨까? 항상 뜨거울 수만 없고 항상 걱정할 수만 없어요. 나도 이제 우리 남편이 아파 보니까 내가 밤낮 들락날락서 하는 것보다 요양원에 2인실이든지 4인실에 들어가면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자기네끼리 노래도 하고 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따분하게 만드리는 거 드리는 것보다는 극진한 그 효자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자주 뵙고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때 이제 잠깐 일을 조금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그 일 이제 그렇게 벌이 큰 거 아니니까 그만두고 우리 집 아이 좀 봐줘. 그랬더니 됐어. 나는 내일 찾을 거야. 내 인생 찾을 거야. 딱 그렇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너무 거기에 어머니가 됐어. 딱 그 얘기에 상처를 받아서 남편이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엄마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더니 싫어. 아이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나오셨는데 나 정말 우러나서 어머니 가면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나도 일을 하지만 당신도 일을 하고 만약에 병간호를 한다면 내가 지금 집에서 병간호를 해야 될 텐데 어머니와 나 사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나 못 모실 것 같아. 그래서 요양원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참 내 부모니까 나는 모시고 싶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요. 예. 거기에 있어서도 또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는 근데 부분인 것 이게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며느리하고 그 시부모가 사이가 안 좋으면 같이 모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낫지 않아요. 차라리 요양을 보내는 게 그 사이가 좋았을 경우의 얘기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사실 충분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들인데 막상 들으면 또 섭섭할 거예요. 송도순 씨 그렇습니까? 막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며느리한테. 네, 며느리한테. 나도 똥도 쳐보고 예. 하고 한 9년 쳐보고 그러는데 물론 좋진 않지. 예.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형제간이 벌어지기는 해요. 그게 큰아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뭐 넷째가 하고 이러면 이렇게 그 기강이 이제 무너진다고 그럴까? 그런데 이제 내가 늙었잖아. 이제 우리 아버님 가시고 내가 차례가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면 요양원을 가야겠다.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나를 병원에 넣지 마. 나는 냉동실에 넣지 마. 그래서 나 초상도 집에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차례가 됐잖아. 근데 나는 그때는 내가 요양원을 가야지. 병원에서 해야지. 정말 이상한 할아버지 아네 이랬는데 지금 내가 만일에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내가 암이야. 이런 걸 들어서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엄마 요양원에 가야지 이러면 나 죽었다 또 벌떡 일어날 것 같아. 그 말을 걔가 하는 걸 듣기 싫어서 내가 먼저 할래. 걔가 하는 걸 내가 들으면 내가 너무 비참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관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양원에 갈게요. 가는데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할게요. 내가 가겠다고. 그게 맞아. 지금 마치 가신 줄 알았어. 완전 나 요양원에 갈게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나쁘네. 이미 가졌어. 이미 가졌어. 근데 저는 선생님 되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원래 자식하고 살고 싶어 하고요. 되게 젊은 나이지만 사실은 우리 아들하고 살고 싶고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아플 때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생각이 되게 고루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러니 난 얼마나 더 하겠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정말 내가 내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 다현이가 못 모시겠네. 송도연 씨 아직 안 가셔도 되니까요. 아직 가실 때가 아니세요. 예. 가실 때가 아니시니까. 생각만 해도 이미 이러니. 가셨어. 이미 가셨어. 선고를 내가 받으면 먼저 말할게. 얼마나 더 덜컹하겠어요. 예.